대충 제가 1차 방송으로 이제 방송 1차입니다. 방송 1차이고 오늘은 어떻게 저희가 이제 방송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가 되는데 이 1시간을 방송을 한다고 해서 1시간만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편집하는 시간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1시간 이상을 하면은 제가 아마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분량 이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아두이노 소개를 먼저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아두이노를 설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한 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어떤 입력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는지 뭐 쉽게 말해서 설치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오늘 이제 해보고 이제 내일은 뭐 기능들에 대해서 하나씩 해보고 뭐 이렇게 제가 오늘 원래 샘플 모듈을 이제 회사에 제가 가져다 놓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샘플 모듈이 있는데 그걸 오늘 들고 왔어야 되는데 오늘 출장 갔다가 바로 오는 길이라 이걸 지금 챙기지를 못했어요. 챙기지 못해서 지금 오늘은 제가 그냥 들고 있는 개발 보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두이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아두이노는 어떻게 보면은 제품은 아니고요. 제품은 아니고 그 뭐라 해야 되지? 아두이노라는 플랫폼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두이노 우노, 아두이노 나노, 뭐 아두이노 미니 프로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은데 아두이노는 이제 개발하는 컴파일러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오픈소스로서 다른 이제 MCU들을 컴파일을 연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아두이노 재단인가? 잠시만요. 아두이노 재단이었던 것 같은데. 아두이노. 제가 위키를 한번 읽어보면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단일 보드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완성된 보드와 관련 개발 도구 및 환경을 말한다. 저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뭐 대다수의 사람들이 야, 너 아두이노 하냐? 뭐 이렇게 이제 아두이노네 이렇게 제품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좀 별론 것 같아요. 그냥 마이컴이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다고. 마이컴이 아두이노보다 위에 이제 상위에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냥 뭐 아두이노를 사용하지도 않은 그런 제품한테도 이거 아두이노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이제 그 대명사가 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뭐 느낌이 좀 많이 받아서 좀 이런 말을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글자를 같이 볼까요? 같이 보면서 아두이노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두이노는 설명을 하면은 뭐 이런 내용인데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단일 보드 마이크로 컨트롤러, 여기 마이컴이죠. 완성된 보드와 관련 개발 도구 및 환경을 말한다. 2005년에서 익숙치 않은 학생들 자신의 디자인 작품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게 하려고 고안된 아두이노는 처음에 AVR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아트멜, 회사 이름입니다. 아트멜 AVR 계열의 보드가 현재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다. 솔직히 아트멜을 저도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 아트멜의 AVR, 아트메가 뭐 제품 뭐 이런 것들 H타이니 뭐 아트메가, 아트엑스메가 뭐 이런 계열의 제품들이 좀 있는데요. 이 제품이 꽤 뭐 쓸만했어요. 저도 이제 공부하는데 많이 썼고 레지스터 관련해서 공부하는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뭘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었고요. 근데 아두이노가 여기 보시면 오픈소스 기반으로 타일 보드 마이크 보드인데 어, 통합 아이디 여기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오늘 설치하려고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업로드 제공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연동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오너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는 부트로더를 이제 타 마이컴에다가 이제 넣어서 다른 마이컴이지만 뭐 정식 레퍼런스 보드가 아니지만 다른 MCU가 지원을 이제 오픈소스로 컴파일러를 지원할 게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충분히 이제 다른 MCU를 아두이노로 사용할 수 있게 뭐 그런 연결이 됩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뭐 내용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두이노 제품군이 아니더라도 MCU에서 아두이노를 지원을 하게 된다면 이 아두이노 개발 환경을 IDE를 이용을 해서 그 마이컴을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할 수 있고 뭐 쉽게 말해서 쉽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개발 환경이죠. 그리고 기존 개발 보드들도 뭐 기존에 이제 레퍼런스로 만들어 놓고 뭐 어떻게 보면은 레퍼런스 모델도 있고 이제 호환 모델들이 있는데 호환 모델들이 엄청 가격이 싸요.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는 제품들도 되게 많아서 접근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가격 부담도 안 되고. 네. 부트로더가 깔려 있어서 부트로더를 이용을 해서 여기 MCU에서 제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설명이 나와 있는데 아두이노 우노에는 AT메가 16U2 USB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아두메가 칩이고요. 똑같이 MCU인데 USB 드라이버를 위해서 이거 전용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속도 뭐 이거는 뭐 고장 난다 뭐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뭐 여기서 전원을 잘못 물리면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이 상태에서 뭐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칩이니까 USB가 연결이 되고요. USB에서 내부에서 UART 시리얼 통신, 이제 TTL 통신이라고 하는데 UART로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아트메가 328P라고 여기 보면은 얘가 16U2 MCU고 여기가 328 이 회로를 간략하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여기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요. 이렇게 통신을 여러 단계 거쳐서 이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하고 나서 그냥 리셋하면은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요.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읽어보셔도 되고 뭐 그냥 패스하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AVR 같은 경우는 포트 D에 이제 뭐 이 핀이 로우면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수신을 하라 뭐 이런 모드로 들어가고 로우가 아니면은 그냥 프로그램 들어가 있는 거 실행해라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AVR로 구성되어 있는 레퍼런스 보드들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프로 미니, 뭐 릴리패드, 우노, 피오, 나노, 프로 미니, 여기 프로 미니 여기 있구나. 메가 2560, 메가 ADK. 여기 보시면은 뭐 328, 숫자가 작죠. 이런 것들은 좀 이제 기능이 좀 적고요. 메가 이름만 들어도 크다. 큰 이제 기능들이 뭐 UART가 뭐 2개 이상, 3개, 4개, 5개 뭐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제품들이고요. 아두이노 윤은 무선 통신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레오나르도, 에스플로라,
마이크로 뭐 이런 거는 제가 내용 잘 모르는데 요것도 인텔 CPU인가 사용을 했던 거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갯만 또 잘 모르겠고 타이니는 메가보다 메가는 크다고 타이니는 작다잖아요. 정말 작아요. 이거는 뭐 4핀, 8핀, 뭐 12핀, 14핀, 16핀 뭐 이런 제품들이고 메가는 32핀, 64핀, 128핀, 예, 뭐 그렇게 이건 32핀, 이건 16핀짜리인가 보다. 16핀짜리가 있나? 하여튼 뭐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이제 이름에서도 사이즈를 알 수 있고요. ARM, ARM이라고 부르고요. 코텍스 M0. 코텍스는 또 이제 M이 있고, 이제 R이 있고, A가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등급이 있어요. M 같은 경우는 이제 클럭도 좀 낮고 저전력으로 이제 하드웨어 기능을 좀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고요. R은 뭐 실시간 처리, A는 이제 AP 모바일 프로세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AP 쪽으로 이제 좀 특화되어 있어요. 뭐 그런 제품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칩 소개할 때도 다시 소개를 드릴게요. 뭐 코텍스 M0 플러스 버전이죠. 제로 프로, M0, M0 프로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뭐 아두이노 듀에라고 하는 요 M3 모델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에는 실드라는 이제 그 단어가 있는데요. 실드는 지금 이런 내용으로 적층을 보통을 하게 되어 있고요. 기존 보드에 이 같은 핀 배열의 이제 모듈을 이제 삽입을 해서 핀 배열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꽂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 층을 꽂을 수 있는 거죠. 핀이 중복만 되지 않으면 여러 층을 핀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여러 층을 쌓아서 한 번에 기능을 동작을 할 수 있게 이제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실드라는 그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적층을 하고 여러 모듈을 커넥터로 포함한 부품이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소프트웨어 오늘 저희가 설치를 할 소프트웨어인데 써봤는데 편해요. 근데 불편한 것도 있어요. 프로그램을 할 때 변수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없어요. 여기는 이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 없어요. 그게 불편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이제 라이팅 할 때는 이 편에서 이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해서 라이팅을 하고 있고요. 코드를 개발할 때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개발을 해서 카피를 해서 넣거나 라이브러리 작업을 해서 이제 그거를 여기다 이제 카피를 합니다. 편집기 UTF 파일을 기반으로 하는 편집기이다. 컴파일러는 AVR GCC를 이용을 하고 다른 마이컴들은 다른 마이컴들 이제 컴파일러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툴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다 같이 포함이 돼서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업로드 하는 것들 별 중요한 건 없어요. 라이브러리 관리라고 있는데 각종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유저들이 사용자들이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를 공개를 하고 싶으면 공개를 하셔서 그 라이브러리를 다른 사람이 가져다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보통은 하드웨어 회사에서 자기네들 보드에 그 프로그램을 어차피 넣어야 되니까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로 보통 라이브러리를 공유를 좀 많이 하고 아니면은 이제 자기 공부한 거 무료로 GitHub이라는 요것도 GitHub을 사용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GitHub은 무료로 사용을 하고, 하지만 이제 오픈소스, 돈을 내면은 프라이빗 소스 그 코드로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오픈소스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발전이 아주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그래가지고 뭐 용도별로 쓰는 거죠. 뭐 오픈하고 싶으면 오픈하고, 아니면 뭐 자기 알아서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시면 되고요. 네. 프로그램 내용이 없네요. 라이브러리는 많이 있습니다. 설명하기가 너무 많아요. 아트메가 내부 모듈. 보통 이제 마이컴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긴 있지만 거의 공통적이에요. 포트. 네, 포트가 있습니다. 여기 뭐 내용에는 핀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몇 번 핀. 아두이노에 보면은 숫자가 1번부터 뭐 9번, 10번 뭐 이렇게 숫자가 뭐 자기네들 할당될 수 있는 숫자만큼의 핀이 있어요. 그 핀을 이제 뭐 지금 여기 보면 핀 모드면은 핀 모드에 뭐 몇 번 핀 숫자가 뭐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으면 뭐 1번을 사용하겠다 하면 핀 모드에 1번을 뭐 아웃풋으로 사용할 건지 인풋으로 사용할 건지 입출력 방향을 설정한다. 이 방향이라는 단어가 되게 좀 애매하긴 한데, 입출력을 설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쉽게 생각. 방향이라는 게 입력은 데이터를 읽어오는 부분이고 출력은 데이터를 쓰는 부분인데, 출력에서는 데이터를 로우로도 출력을 할 수 있고 하이로도 출력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전류의 방향이 아니라 출력을 하는데 0V를 출력할 건지 5V를 출력할 건지, 이게 개념을 잘 잡으셔야 핀모드 방향을 입출력 방향 설정한다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출력을 0V를 한다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같이 0V도 나가는 거예요. 네. 자, 핀 모드를 인풋으로 했을 때 디지털 리드를 사용을 하고요. 핀 모드를 아웃풋으로 했을 때 디지털 라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기본적인 함수고요. 이 함수 이외에도 뭐 또 부가적인 설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의 기능이 많아요. 뭐 오픈 게이트 뭐 이런 설정을 할 수도 있고, 뭐 여기서는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저 같은 경우는 뭐 GPI의 클럭의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한다, 뭐 이런 것들, 이걸 토글을 할 거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도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포트 제어도 기본이고, 포트 제어를 하기 전에 이제 프로그램 사용을 하려면은 일단 통신이 돼야 되고요. 통신이 하드웨어적으로 완벽하다면 이제 시리얼 통신, 우리가 데이터를 원격에서 유선으로 이제 입력을 할 때, 또는 이제 프로그램의 안에서 어떤 순서로 돌아가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그 실행하고 난 다음에 그 시리얼 통신 출력 함수를 만약에 작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하드웨어 시리얼 통신. 보통 시리얼이라고도 부르지만 UART라고 좀 많이 부르죠. 이제 마이컴에서는 UART를 사용을 하는데, UART는 이름이 유니버설, 보자. UART. 오케이. 유니버설 어싱크로너스 리시버 트랜시버 미터. 이제 이게 UART인데요. UART는 비동기 통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이컴에서 내가 지금 클럭 발진을 이렇게 해서 고정적으로 클럭을 발진을 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이 클럭을 기준으로 기준을 잡는 거예요. 내 클럭을 기준으로 통신을 할 건데, 내 클럭은 뭐 16MHz니까 초당 보자. 예상기
초당 10명 메가헤르츠 여기 어, 여기 하나 62.5 나노 세크만큼 클럭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통신 속도가 뭐 9600 bps 뭐 19200 36400 115600 뭐 이런 걸 쓰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내 주파수를 기준으로 이제 설정을 하는 게 이제 UART고요. 이거랑 반대 개념이라기보다는 동기로 되어 있는 그 이름이 USART가 있어요. USART는 뭐 유사트라고도 하긴 하는데 단어 내용은 저거랑 여기 보시면은 여기 위키에 나와 있는 유니버설 싱크로나이즈에서 A가 빠진 거야. A는 왜 붙었지? 하여튼 US 싱크로너스 리시버 트랜시버거든요. 요 이제 싱크가 맞다는 거. 그러니까 마스터가 이게 잘 안 쓰는 기능이라서 쓰는 쪽도 있는데 저는 안 쓰거든요. 잘 안 쓰는 기능이다 보니까 좀 설명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USART 선을 두 개를 더 써요. 더 쓰는데 이게 마스터 슬레이브 개념인지 아니면 그냥 그 DTR, RTS, CTS 이거를 마스터 개념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통신을 다 받았으면은 통신을 받고 있는 중에는 이 핀들을 데이터 받을 준비가 되었던 이 핀을 로우로 유지를 하고 있다가 하이가 되었을 때 이 마스터 슬레이브 개념으로 이렇게 있네요. 네. 내가 받을 준비가 됐다. 그럼 하이를 보내주면은 그냥 보내는 거야. 이제 그 클럭에 맞춰서. 설명이 맞나? 뭐 시그널 통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는 뭐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제 UART를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는 클래스 시리얼이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하고 이제 begin 이 클래스를 생성을 하는 거죠. 생성을 하면서 여기 통신 속도라든지 뭐 이런 포트 관련해서 설정을 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출력하는 거, 읽어오는 거, 쓰는 거 가능한지 그리고 들어오는 거 이제 인터럽트로 받는 거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파인드 언택하고 내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왔는데 어디까지 읽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함수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타임아웃 이제 통신을 받다가 통신 실패가 자주 일어나는 곳에서는 이 통신이 한번 밀리면은 계속 밀려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알고리즘을 짜는 거죠. 알고리즘을 짜는데 타임아웃을 걸어주면은 이제 리셋을 하기가 좀 편하게 이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하드웨어 모듈에서 우노는 시리얼 핀이 하나가 있고요. UART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UART 0번이 하나 있는 거고요. 아두이노 메가는 UART 0, UART 1, UART 2, UART 3 이렇게 해서 4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명칭으로는 UART 0, 1, 2, 3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클래스이기 때문에 클래스가 미리 생성된 클래스가 있어요. 이렇게 시리얼 1 여기 빠진 거예요. 여기 빠진 거고 0, 1, 2, 3 이렇게 4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PI 자, 요거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고속통신이에요. 네,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거는 고속통신인데, 선은 4개를 사용을 하거나 3개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전이중 통신으로 보내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보내는 라인이 다 달라서, 그러니까, 유아트 같은 경우는, 유아트랑 개념이 좀 다르구나. I2C랑 개념이 비슷하긴 한데, 자, 마스터에서 인, 슬레이브에서 아웃. 그러니까 마스터가 받는 거예요. RX죠. 마스터 기준에서. 그럼 요건 TX가 되는 거죠. 그냥 쉬운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클럭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라인으로 통신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선을 전이중 방식이랑 반 반이죠. 풀 듀플렉스랑 하프 듀플렉스가 있어요. 영어 설명으로 가면은 풀 듀플렉스랑 이중통신, 전이중통신이라고 하고요. 반이중통신. 네, 여기 설명이 나와 있네. 여기 이제 전이중통신으로 보내면서 바로 받을 수가 있고요. 무전기 같은 경우는 반이중통신이죠. 한쪽에서 말을 하고 있으면 한쪽에서는 같은 스피커 마이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듣고 있어야 되는 거. 네. 뭐 신호를 줘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신호가 이제 들어가니까 예. 그리고 이제 슬레이브 셀렉트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슬레이브한테 보낼 건지 요거는 뭐 이네이블 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IC 칩의 이네이블 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뭐 그에 해당하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SPI로 읽어오기만 하려면은 이게 그렇게 되나? 이 버퍼를 마스터에서도 버퍼가 안 하고 슬레이브에서도 버퍼가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읽어오려면은 쓰레기 값을 보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런 내용으로 그 개념을 좀 잡으시면 되고요. 그러고 이제 유아트만큼 또 자주 쓰는 I2C, iSquare C, 뭐 AVR에서는 TWI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선으로 이제 통신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SDA 선이랑 SCL 선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이름이 다 똑같아요. 여기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선이고 여기는 이제 클럭을 보내주는 선입니다. 이제 클럭을 이제 보내면서 클럭과 이제 같이 동기가 되어서 이제 데이터가 날아가기 때문에 이제 이 신호 같은 경우는 거리가 길지 않으면은 웬만하면 에러가 없는 게 좀 많고요. 또 그 통신 내에 어드레스가 같이 이제 보내주기 때문에 모든 그 연결되어 있는 슬레이브들이 다 이 데이터를 받지만 자기 어드레스가 아니면은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자기네들 지정되어 있는 핀들이 다른 부분이고요. I2C는 제가 나중에 이제 강좌를 하면서 좀 더 사용하는 법, 이제 플로 차트, 뭐 이런 것들, 타이밍 차트 이런 것들, 그런 걸 설명을 할 거고요. 뭐 관련된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머 중요합니다.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시간은 얘네들도 유아트도 시간이 중요하고요. 다만 이거는 이제 내부에서 시간을 잡아주는 부분이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은 시간이 항상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읽어오는 함수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밀리세크, 마이크로세크를 이제 읽어오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내가 시간을 얼마나 지연시키겠다. 요거는
밀리세크 단위로 되어 있고요. 1000이면 1초가 되겠죠. 딜레이 마이크로 세컨드는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요 변수가 아마 롱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롱으로 되어 있을 거고, 타이머에 왜 이게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PWM이란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왜 LED 보면은 반짝반짝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숨쉬기 모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밝아졌다가 천천히 그 그라디언트처럼 이제 어두워졌다가 이렇게 하는 거를 다 PWM으로 제작을 하고 있어요. PWM이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 적분 개념으로 좀 가는 면적이 단위 시간 동안 면적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거를 주기를 아주 짧게 하다 보니까 눈에 잔상으로 남는 거죠. 잔상으로 남지만 총 에너지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LED 디밍을 하고, 아니면은 뭐 통신할 때 PWM 쓰기도 합니다. 이제 서버 모터 같은 경우 PWM으로 데이터를 받죠. 그 규칙은 있어요. 뭐 10ms에 20ms인가? 거기에 PWM을 담아서 이제 보내게 되면은 그 PWM 그 데이터 값만큼 각도가 조절이 되는 거죠. 네. 이 타이머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타이머가 중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OS가 없이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나중에 OS가 들어있는 상태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저거는 딱히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나 테스트할 때는 하나의 기능을 테스트할 때는 이게 좋은데, 여러 가지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저것보다는 좀 타이밍이 없는 그런 딜레이가 있어요. OS 딜레이가. 그거를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또 주로 사용하는 ADC. 이 ADC의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은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 값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컴에서는 이 포트로 읽을 수 있는 게 하이로 5V, 0V, 뭐 마이 MCU가 3.3V면은 3.3V, 0V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ADC 같은 경우는 뭐 AVL에는 10비트가 들어있어요. 10비트는 2의 10승이거든요. 2의 10승은 1024인데 1024 등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5V가 기준이 되면 레퍼런스 전압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레퍼런스 전압이 5V다. 그러면은 이거를 천등분을 하는 거예요. 천등분을 하면은 0.05V가 이제 한 단계씩 되겠죠. 그러면 이제 비트 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이제 세밀하게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인데, 읽어오는 거는 10비트 정도면은 뭐 충분하고, 12비트면은 12비트 넘어가면은 그렇게 티는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보관 모듈, 소프트웨어 시리얼 핀이 모자랄 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시리얼이고요. 이게 아마 타이머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그 동작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시리얼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냥 GPIO 핀을 시리얼처럼 뭐 그렇게 보이게 소프트웨어 시리얼로 이제 동작을 하는 거고요. 보안 버전이네요. LCD는 뭐 LCD 라이브러리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도전을 할 때 좀 써보기도 하고, 리퀴드 크리스탈 LC 디스플레이,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LCD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뭐 리셋 버튼을 사용을 하고, 리셋 버튼 이네이블 하나? 리드 라이트 버튼을 ON을 하고, 리셋 버튼을 ON을 하고, 뭔가를 이네이블 하고 데이터를 이렇게 보낸다. 이런 내용의 함수가 됩니다. RTC 중요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32.768kHz로
32.768kHz 크리스탈을 사용을 해서 우리 현실 시간에 1초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외부 RTC, IC 칩을 사용을 해서 이제 시간값을 이제 I2C 통신으로 받아오게 보통 작업이 됩니다. 네. 읽어오게 이렇게 뭐 함수가 자주 쓰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프린트F는 시리얼로 출력을 할 때, 시리얼 출력할 때 문자 하나, 요거는 문자열 뭐 이렇게 출력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뭐 변환도 할 수 있죠. 이 인자값을 이 주소값이라 해야 되나? 이 변수에 담겨 있는 값을 이런 자료형으로 출력을 하게 되는 거고, 지금 여기까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설명만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네. 예제 이거를 나중에 사용을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두이노를 설치를